항상 이 다이어트를 말씀드릴 땐 첫 번째는 개념을 바꿔야 된다. 살을 빼야 된다라는 생각부터 버려라. 7을 한번 이 비중을 놓고 나머지 3회 여러분도 좋아하고 저도 좋아하는 고기, 생선, 치킨, 라면 이런 가공식품들, 동물성 식품인 거죠. 여기에 영양제, 약 이런 것들을 3으로 줄여라. 혈당을 안정시켜주고 이로 인해서 인슐린 저항성을 감소시켜주고 피부에도 당연히 좋겠죠. 그리고 변비도 해결해주고 소화 기능도 좋게 해주고 다이어트도 효과가 좋다. 40, 50대 우리 중년 여성분, 남성분들 정말 많은 관심사가 다이어트일 거예요. 항상 이 다이어트를 말씀드릴 땐 첫 번째는 개념을 바꿔야 된다. 살을 빼야 된다라는 생각부터 버려라. 내가 다시 살을 빼야 되겠다 생각보다는 내가 현재 왜 먹는 게 이렇게 늘어났고 내가 스트레스를 왜 받았고 그 원인들을 이제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스트레스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살을 단순히 뺀다 개념으로 가니까 내가 뭘 먹어야 되지? 아니면 몸에 좋은 걸 뭘 먹어야 되지?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방법론 쪽으로만 막 가면 안 되고, 다이어트라는 것은 내 몸을 회복하는 거다. 가장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현재 너무 많이 먹었기 때문에 그걸 줄이고 채소 과일식 비중만 늘리면 된다. 이걸 이제 제가 7대3의 법칙으로 명명을 했었어요. 채소 과일식과 통곡물 견과류 이러한 것들만 우린 먹어도 충분히 많은 영양소와 비타민, 무기질, 미네랄 그것들이 다 보충이 된다. 근데 그러한 것들이 채소, 과일식, 통곡물, 견과류로 다 채워지면 좋겠지만 현실은 이것만 먹고 살긴 어렵기 때문에 7을 한번 이 비중을 놓고 나머지 3회 여러분도 좋아하고 저도 좋아하는 고기, 생선, 치킨, 라면 이런 가공식품들, 동물성 식품인 거죠. 여기에 영양제, 약 이런 것들을 3으로 줄여라.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이 동물성 식품과 가공식품이 아마 8이나 9 정도 되신 분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가공식품이 사 먹는 게 편하니까. 그래서 이 비중을 갖다가 바꿔만 봐도 우리 몸은 달라진다. 왜? 원래 인간이 먹고 생존해왔던 것은 채소 과일식이다. 그래서 이 가공식품이나 모든 이런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는 다르게 한번 진짜 우리에게 주어진 건강 정보가 뭔지 정확히 통찰을 할 수 있어야만이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있다. 근데 앞서 설명드린 근본적으로 왜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이렇게 계속 먹는 거에 집착하느냐, 내 마음을 들여다 봐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우리나라만 해도 너무나 많이 나오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들 하루에 믹스커피 10잔씩 드시고 라면 삼시세끼 드시는데도 80, 90세까지 정정하시고 허리 구부러져서도 통증 하나 없이 밭일 즐겁게 하시고, 그러니까 뭘 먹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뭐다? 결국엔 내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안 받고 즐겁게 사느냐, 그 부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까지 마음고생까지 가기에는 너무 힘드니까 가장 시작은 뭐다? 다이어트를 우리 40대 50대 분들이 다시 시작하셔야 된다는 가장 기본은 뭐다? 채소과일식으로 돌아가셔라. 이 채소과일식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암을 예방하고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비만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먹어야 될 걸 채소과일식으로 꼽고 있기 때문에 이 채소과일식이 좋다라고 생각은 누구나 다 하실 거예요. 근데 그 방법론에 있어서 어떻게 할 거냐, 그거를 계속 찾아다니고 있으시기 때문에 아마 이 건강 동영상도 보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여지껏 한 번도 다루지 않았던, 여러분이 궁금해 하셨을 만한 그 다이어트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사비, 식초입니다. 줄여서 에사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에사비는 사과 발효식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쉽게 들어봤을 게 빙초산이에요. 이 빙초산이 들어간 건 식초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합성 식초죠. 화학 성분을 만들어서 인위적으로 한 거고, 그 시큼한 맛과 그러한 그 신맛을 내는 거를 짠 맛에 정말 쓰는 거죠. 그러니까 설탕에 버금간다고 이제 보시면 되고, 저는 이 빙초산을 여러분이 혼동하실 수 있는 설탕보다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당류제로 이런 마케팅 때문에 나온 스테비아, 아스팜탄, 아세스판칼륨, 인공감미료가 이 빙초산과 똑같다. 200배, 300배의 단맛을 내는 이 인공감미료들이 식초로 따지면 아주 싼 값에 이 식초 맛을 내는 게 빙초산인데, 이거는 우리가 실은 먹으면 안 되지만 안타깝게도 가장 정말 많이 먹었습니다. 어디에? 치킨무,
단무지. 그래서 식초라는 개념은 쉽게 설명드리면 1만 년 전에 농업혁명을 해서 이제 잉여 생산분이 나와서 처음으로 저장을 했어요. 공부를 놔둬봤더니 발효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효모 개념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이 자연에서 이 발효가 되면 첫 번째로 알코올, 에탄올, 즉 술이 됩니다. 그럼 이 술을 갖다가 한 번 더 또 발효를 한 게 식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더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가 포도를 발효시키면 포도주가 되죠. 이 포도주가 다시 한번 발효가 되면 발사믹 식초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식초는 모든 게 다 되는 거예요. 감식초, 뭐 현미식초, 레몬식초. 근데 이 식초가 그만큼 약성이 강한 동시에 독성도 있습니다. 제가 채소 과일의 가장 핵심은 뭐다? 껍질을 먹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이 껍질째 그대로 발효를 시키니까 거기에서 식이섬유부터 해서 모든 항산화 성분들이 녹아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한 번 더 천연 발효를 또 시킨 게 이제 에사비인데, 그래도 이제는 제가 에사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에사비가 이제는 연구 논문들에 의해서 혈당을 안정시켜주고 이로 인해서 인슐린 저항성을 감소시켜주고 피부에도 당연히 좋겠죠. 그리고 변비도 해결해주고 소화 기능도 좋게 해주고 다이어트도 효과가 좋다. 근데 반드시 이게 이 사과 식초에만 국한되는 기능은 아닙니다. 말씀드린 모든 식초들은 이러한 성분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에사비 제대로 된 거는 반드시 부산물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발효 과정 중에 나오는 첨호 성분이 들어있어야 되고, 그럼 당연히 화학 첨가제들이 안 들어가야 돼요. 근데 제가 앞서 설명드렸듯이 합성 식초, 빙초산, 이거는 우리 식탁에서 사라져야 될 아주 안 좋은, 간을 해치는 거고요. 그 다음 양조 식초라 그래서 주정, 에탄올을 넣은 거죠. 그래서 항상 제가 성분 함량표를 보셔야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식초도 가장 먼저 보셔야 돼요. 성분 함량에 주정, 에탄올, 정제수 이런 게 들어간 거는 피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먹었던 사과 식초랑은 분명히 에사비는 다릅니다. 그래서 비싸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 정도의 전통적인 시간과 발효와 기술들이 들어가면 그 정도 값을 해야 되죠. 그렇지만 지금은 보편화돼서 여러분이 사 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병으로 된 거를 많이 팔겠죠. 그럼 병으로 된 거에서 그걸 보셨을 때 철저하게 전통 발효 방식을 따라서 첨가물이 없구나, 거기에 돈을 쓰시라는 겁니다. 에사비도 이제는 유기농으로 전통 발효에 의해서 시킨 제품들이 유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보통 한 포에 이제 20ml 정도인데, 이게 에사비가 대중화해서 그거에 맞췄다고 해도 그 용량도 안 드시면 분명히 불편한 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10mg부터 시작하시는 걸 저는 권유해 드려요. 그래서 보편화된 게 지금 20ml에서 30ml지만 이걸 처음에는 한 번에 먹어서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250ml나 300ml에 30ml나 20ml를 이제 타서 희석시켜서 반드시 드셔야 되고요. 이게 그래도 내가 뭐가 불편해, 속이 쓰려, 그러면 가공식품에 의해서 위장이 많이 염증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게 자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다시 물량을 더 희석을 늘려야 돼요. 그래서 점점점 이 불편함이 없어지는 그 점을 찾으셔가지고 포기하지 마시고 하셔야 되는데, 이 식초 이게 그 점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에사비를 뭐 유행처럼 해서 나도 바로 해봐야지 하신 분들은 금방 포기하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에사비는 유기농 첫 번째, 그리고 전혀 무첨가된 거. 식초가 양조 식초와 합성 식초는 우리가 먹으면 안 되는 물질입니다. 원래 식초가 우리 몸에 강한 작용을 하는 건데, 이 아세트산이라는 게 그 외에도 수천 종류의 이 화학 물질들이 기전이 발현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방법을 찾고 있다면 첫 번째는 가공식품을 줄이고 채소과일식 비중을 늘려서 원물 있는 그대로를 먹는 비중을 늘려서 위장에 쌓인 독소들을 어느 정도 배출시켜 놓고, 그 다음 레몬수도 먹고 이게 어느 정도 적응이 됐을 때 마지막 여러분이 해보실 게 식초다. 식초 종류 너무 많아요. 그리고 만드는 방법도 천차만별이고 집에서 만들어 드시면 제일 좋긴 하죠. 자기한테 맞춰서. 이제는 대기업들이 수입을 해와서 아니면 우리 국내에서도 수작업으로 만드는 이런 것들을 간편하게 사드실 수도 있다. 하지만 반드시 이때는 기준이 뭐다? 화학 첨가물이 들어가지 않는 순수한 식초를 써야 되는구나. 그거를 기억하시면요. 이래서 제가 처음 앞서서 말씀드렸잖아요. 원물 있는 그대로 가공 안 한 거를 먹는 게 채소과일식을 하는 건데, 에사비도 가공은 저희가 전통 발효하는 그 가공과는 다른 거죠. 인위적으로 만들어가지고 그걸 또 에탄올 넣어서 주정을 하고 여기에 한 번 더 또 다시 합성 연료들을 넣고 맛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으니까 이 단계까지 다 되신 분들은 나중에는 결국에는 끝판왕이 뭐다? 레몬
레몬 착즙하고 에사비하고 섞어서 먹을 정도의 단계까지 오르시면 채소 간식을 완전히 잘하고 계신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드셨을 때 맛도 좋고 하실 수도 있는 방법이 있어요. 너무나 식초는 복잡하기 때문에 여지껏 제가 강조를 안 드렸지만 에사비가 이제는 많이 보편화됐고 기업들이 제품들이 정말 안전하고 유기농 그 자체에 전혀 합성 첨가물 안 넣은 제품들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 소비자들이 그 점만 기억하셔서 젤리 형태로 드시면 안 됩니다. 액상 형태가 가장 있는 그대로다. 그 점을 기억하셔가지고 40, 50대 우리 여성분들, 남성분들 바로 에사비 넘어가지 마시고 레몬수부터 먼저 길들이고 그 다음 에사비 한번 하면서 같이 해 나가시면 돼요. 아침에 오전에 레몬수 먹고 오후에는 내가 커피 대신에 에사비 타가지고 물에다가 먹고, 그리고 특히 내가 고기를 좀 많이 먹은 날에는 식후에 드셔도 됩니다. 이거를 공복에 이제 먹는 거는 다들 알고 계시거든요. 식전에 먹었을 때 이 혈당을 잡아주는 그런 여러 가지 과학 기전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근데 식후에 고기 먹고 나서 드셔도 된다. 그렇게 한번 활용을 해보신다면 내가 지금 살이 찌고 싶다 아니면은 빼고 싶다, 이 욕구 충족들을 잘 활용해 가지고 해 나가실 수 있으리라고 장담합니다. 네, 사과 발효식초 분명히 효과 있습니다. 첫 번째, 현대 과학 연구 논문 수천 논문까지가 넘게 나온 게 바로 이 혈당 안정입니다. 포도당, 가공된 탄수화물, 이게 쌀밥도 여기에 포함이 돼요. 그래서 이게 들어왔을 때 탄수화물이 포도당으로 바뀌는 속도를 늦춰주는 게 확인돼서 이게 혈당을 안정시켜 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당연히 혈당을 안정시켜 주니까 뭐가 되겠어요? 위 소화 기능이 회복이 되는 게 또 확인됐어요. 그리고 식이섬유까지, 특히 사과의 대표적인 펙틴이라는 성분, 이게 식이섬유의 그 핵심인데 이게 장으로까지 살아서 간다는 겁니다. 그 일반 유산균들과는 비교도 안 되는 그 초모의 그 성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장까지 가서 장내 유익균, 유산균, 중간균 이런 것들을 갖다가 잘 조화를 이루게 해준다. 이 식이섬유는 지금 밝혀진 거는 단쇄 지방산이라 그래서 말 그대로 짧은 사슬의 그런 지방산들을 갖다가 잘 이렇게 분해시켜주고 배출시켜주는 그 역할을 해준다.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변비도 해결되고 피부도 좋아지고, 에사비 같은 경우는 식초기 때문에 레몬수보다 더 시간이 좀 걸려요, 내 몸에 적응하는데. 그래서 최소 3개월 정도는 하셔야 돼요. 그래서 첫 달은 나에게 맞는 적정량, 예를 들면 내가 20ml를 물 500ml에 희석시켜야 나는 불편함이 없구나, 그거는 정말 케바케라 그러잖아요.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한 달 정도는 나한테 맞는 적정량을 찾아주시고 그 적정량을 찾아서 2달째는 해보고 그 다시 물량을 점점점 줄이셔야죠. 그래서 3개월 정도,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 우리 몸 자체의 면역 시스템이 백혈구부터 해서 모든 적혈구, 뭐 혈소판, 혈장 이런 애들이 100에서 120일 정도면 새롭게 생성이 되고 소멸되기 때문에 그 기간만큼은 꾸준히 해주셔야지. 식초는 진짜 하루 이틀 해보고 못 먹게 효과 별로 없다. 그러니까 약처럼 분명히 약효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식초는 제가 계속 강조드리면, 그래서 이게 대중화되기가 참 어려웠지만 외국에서 이거를 보편화시켰기 때문에 유행처럼 들어왔다가 먹고 부작용 나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염두에 두시고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잘 활용하시면 분명히 도움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